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볼린저 밴드는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처음 고안해낸 보조지표고요. 그 이름을 따서 볼린저 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과 상한선 그리고 하한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심선은 21선이고요.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를 더하고 뺀 것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되는 건데 편차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추세가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한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볼린저 밴드도 이평선과 동일하게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으로서 이 보조지표를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인데 볼린저 밴드는 항상 보시면은요. 항상 수축했다가 팽창하다가 수축했다가 팽창하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팽창하나요? 이렇게 추세가 가파를 때 급격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볼린저 밴드의 상하단이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흐름이 저조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그럴 때 조금씩 밴드가 좁혀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표준 편차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횡보하는 단계는 어떨까요? 가격이 횡보할 때가 있습니다. 횡보할 때 밴드가 가장 수축하게 되죠. 수축했다가 그리고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팽창했다. 그래서 이 움직임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느냐 팽창하고 적게 움직이느냐 수축하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캔들의 98%가 볼린저 밴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저항선으로서나 지지선으로서나 이 볼린저 밴드를 쓰려고 했을 때 상당히 좀 유리하다는 거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왔을 땐 매도, 내려왔을 땐 매수할 수가 있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명확한 신호를 주는 그런 보조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보시면은 이게 나머지 2% 이렇게 볼린저 밴드 바깥에서 캔들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많이는 아닌데 가끔씩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워낙 가파른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긴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역시나 빠르게 볼린저 밴드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방법, 실전 매매를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일단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21선입니다. 21선. 중심선이 21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저희가 이평선에서 21선을 이미 배워버렸네요. 여기서 지표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이동 평균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지우고 21선만 하나 남겨둘게요. 선의 색깔을 초록색으로, 진 초록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하면은 보시면은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과 그리고 이평선의 중심선이 정확하게 겹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평선에서 21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게 뭐였죠? 추세가 유지되는 조건 중엔 이 21선이 지켜져야만 한다라는 거였죠. 볼린저 밴드에서도 역시나 이 추세가 발생했을 때 중심선이 깨지느냐 마느냐로 역시나 이 추세가 유지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이게 깨진다고 하더라도 이 초록색선 하한선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매수 추세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평선과 틀린 점은 뭐냐면 지금은 현재 보시면 21선을 지지받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볼린저 밴드는 21선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하한선 받고 지지받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서만 움직이던 게 이 중심선과 상한선에서만 움직이던 게 확장돼서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둘 다 확인한다는 거죠. 둘 다 쓴다는 거죠. 21선이 깨지기 전에는 상한선과 중심선에서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깨지고 나면은 이런 식의 움직임이 패턴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이용을 해서 진입할 수 있는 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내려왔을 때 이게 언제 반등하는지는 역시나 볼린저 밴드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맞고 지지받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걸 타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도 보시면 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하는 시점을 알 수는 없어요. 볼린저 밴드로. 하지만 뭘 할 수 있냐? 내려왔습니다. 하한선 맞고 반등해서 21선까지 뚫고 상한선을 맞고 내려왔습니다. 이랬을 때 중심선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중심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중심선에서 계속 매수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뚫리면은 그 이후로는 중심선 사용 안 하겠죠. 왜냐면 이제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역시나 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겠죠. 이 중심선에서 매수를 해서 저희가 매수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하한선도 역시나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가능하겠죠. 중심선이 깨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하한선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을 때 다시 내려오면 하한선에서 매수. 이제는 21선이 깨지기 전에는 이렇게 움직였지만 21선이 깨지고 나니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한선이 내려올 때마다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볼린저 밴드에서 21선이 이평선의 21선과 겹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지지 않는 한 추세는 매수 추세는 확실하게 유지가 된다. 근데 사실 21선이 깨지지 않고 올라갈 때가 가장 안정적인 매수 추세가 유지되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21선이 깨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 이 매수 추세가 깨져도 이게 놀라울 게 없습니다.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21선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매도 추세로 꺾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중심선이 깨졌을 때는 그때 이후로는 조만간 매도 추세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일 때도 역시나 같은 맥락이에요. 매도일 경우도 같은 맥락인데 역시나 중심선에서 매도가 가능하고요. 깨지고 올라오니까 상단에서 매도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한번 깨지고 나니까 결국에 매수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죠. 한번 깨지고 나니까. 한번 깨졌을 때 그 이후에 추세가 역전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다른 것들 여러 가지 또 기법, 활용하는 기법이 있지만 역시나 이게 다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팽창했느냐 수축했느냐, 팽창하느냐 수축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팽창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급격하게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건 역시도 추세가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팽창했다가 갑자기 수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추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이럴 때 사람들이 갑자기 저평가됐다 그래가지고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역전되기도 하죠. 반대로 밴드가 위에서 올라가고 있을 때 확 확장됐다가 갑자기 밴드가 줄어드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너무 올라와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매수되어 있는 현상이죠. 이렇게 팽창되어 있다가 줄어들었을 때가 과매수의 거품이 빠지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매도 추세일 때 팽창됐다가 줄어들었을 때는 이제는 매수 시점이다 라고 이해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물론 이게 팽창했다가 줄어드는 그 시점을 찾아내기 쉽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이 추세가 역전되는 시점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쉽지 않은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파동이라는 것을 이용하죠. 파동이라는 것을 이용하다 보면은 이 역전되는 시점을 알아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21선, 그리고 21선 지지됐을 때 매수, 그리고 21선 깨지고 내려왔다 하더라도 하한선에서 매수. 하지만 중심선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은 언제 어느 시점에 매수 추세가 역전될지 모른다. 이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보조지표에 대해서만 강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맨날 이제 주식 거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해외 선물 하시거나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나만의 기법을 완성시켜서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기법을 만들어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장은 오히려 다수를 따라갑니다. 다수가 사야 올라가고 다수가 팔면 내려갑니다. 다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나만의 특별한 기법을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것보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내 노하우로 만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된다면 오히려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법도, 가장 기초적인 보조지표도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기법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